아는 걸 나타내는 3일요. 12월 3일 8시 48분이에요. 글을 쓰고 좀 쉬다가 한 캔 반 마셨어요. 한 캔 반.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우니까 구토제하고 살인가스를 이빨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지금 숨조차 못 쉬게 호흡곤란자 수은하고 잠조차 못 자게. 네?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 눈은 못 뜨게 마취제 눈에다 마취제를 쏘면서 발하고 머리하고 얼굴에다가 펜타닐하고 살인가스 원액을 쏘면서 구토제 수은하고 호흡곤란제까지 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고문을 가는 거예요. 마취제로 눈을 못 뜨게 마취제로 테러를 하면서 졸리게. 예? 졸리운데 술 먹어서 그런 것처럼 맥주 한 캔 반 마셨어요. 예? 술 먹어서 그런 것처럼 심장 막 뛰게 살인가스 펜타닐 원액 갖다 때려붓고 온몸에. 예? 막 지금 펜타닐하고 살인가스가 얼마나 독한지 예? 원액을 갖다 때려봐요. 예? 막 고통스럽게. 이 살인가스 원액은 써요. 막 몸에다 갖다 때려보면 그 독성 때문에 예? 매캐하고 지금 멈춰요. 예? 미친 사이코 나치 새끼들,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왕무기 테러범 새끼들. 예? 숨을 못 쉬게 질소가스를 때려봐가지고 수은하고 구토제까지. 예? 펜타닐 살인가스로 심장 막 뛰게 해서 잠을 못 자게 만다. 눈에다가는 마취제 쏘고. 완전히 이 새끼들은 변태 새끼들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나치 731의 고문 방식이에요. 예?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졸리게 마취제를 쏘고 예? 호흡곤란제를 쏴가지고 옛날 우리 저기 독립투사들이나 저기 민주주의 경련제 비소 쏴요. 민주주의 저기 시위했던 대학생들 고문할 때 잠 안 재우고 예? 불러가지고 고문실에 끌고 가가지고 호흡 숨어 쉬게 하기 위해서 수건 덮어놓고 물 갖다 때려붓죠. 지금 그 테러를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신경작용제로. 예? 그렇게 졸린 상태도 아니에요.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이 시간 조금 전에 잤는데 예? 뭐 내가 영유합니까? 자는 시간에 또박또박 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곧 자는 시간 되면은 마취제 쏴서 재우는 거예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면서. 나이가 50이에요. 하루 이틀은 밤을 샐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국민들에게 치료를 하면서 예? 마취제는 때려붓고 자식 안 됐다고 얼굴에다 호흡곤란제하고 살인가스로 때려봐가지고 수은 때려봐가지고 잠을 못 자게 고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도소 옛날 저기 독립투사들이나 그 민주 열사들 투옥해가지고 고문하던 방식,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고문 기본적인 방식, 고문의 정신건강의사회의 기본적인 고문 방식이죠. 나치 731들의 예?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독립투사들을 5만 가지 고문을 했지만 기본적인 고문이 잠을 안 재우고, 이 잠을 안 재우고, 잠은 충분히 제가 자죠. 제 시간에 거의 제가 영유아는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마취제 쏘면은 몇 날 며칠 못 잔 것처럼 막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취제로. 네? 그래 놓고 이렇게 졸리게 몇 날 며칠 못 잔 것처럼 졸리게 마취제 쏴놓고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래 놓고 숨 못 쉬게 호흡곤란제를 때려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투사들이나
민주열사들, 예? 예? 그 사람들 고문할 때 제일 기본적인 고문이 잠을 안 재우고 끌고 가가지고 숨 못 쉬게 물에다 담그고 여기 수건 덮어놓고 응? 고춧가루 때려보고 펜타닐 살인가스로 막 독하게 고춧가루 맞는 응? 코에다 붓는 것처럼 호흡곤란제 쏘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에요. 응? 마취제 쏘고 호흡곤란제 쏘고 구토제 쏘고 구토시키고 물 막 입에다 호수 집어넣어가지고 막 때려 붓잖아요. 왜 그래요? 구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라고. 아주 그 기본적인 3대 고문 호흡곤란 구토 잠 못 잔 것처럼 마취제 갖다 때려 붓고 마취제 쏴서 졸려 죽겠는데 막 호흡곤란제 쏴가지고 숨 못 쉬고 펜타닐 살인가스 머리통에다 얼굴에다 때려 부어가지고 막 그거에 흥분 분노를 시키고 심장 막 뛰게 만들고 이 새끼들은 악마 새끼들이에요. 악마 새끼들.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서 나치 731 고문 그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구를 외치면서 국민들을 고문하고 재산을 뺏고 사륙하던 그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그 고문 기술 신경제로 하는 고문 기술을 치료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테러를 가고 있어요. 이 사이코 새끼들이. 자, 한 가지 제가 또 오늘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 못하게 기억상실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죠. 민생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보이스피싱 등 이런 국민들에게 테러를 한 자들 그들을 그 후손들까지 나치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뉴스 찾아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청, 구청 말 못하게 패턴 일상 시청, 구청, 법원, 언론, 경찰,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 내용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말 못하게 펜타를 계속 쏴요.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그 공무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해라.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5월달 이 방역, 심리치료 국민들에게 외부치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겸사령관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겸사령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지시를 받고 심리치료라고 온갖 만행 째려봐라, 기침해라, 욕해라, 가래침 뱉어라, 성폭행해라, 성추행해라, 벽돌로 아이들 시켜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병하고 벽돌 가방에 메고 가서 노인들한테 던져서 머리에 맞춰서 죽여라. 방역이다.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응?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자유로 위장해서 국민들 테러범으로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 빼갖고 나눠갖고 이 지시한 내용이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인데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고요. 이 공무원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여러분들 전부 이 피해자들이 경찰이고 법원이고 공무원 시청 구청에 아무리 호소해봤자 같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테러를 가하고 있죠. 그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두 카톡으로 지시한 내용 그대로 그들은 그것만 보면서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 자살, 사고사, 지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면서 지시한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 성폭행, 우중 치료라고. 사이코 새끼들이죠. 그러한 모든 국민들에게 가했던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국민들에게 가하는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예? 보이스피싱 등 예? 그런 테러를 가하게 하는 지시를 절대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예? 절대로 그 지시를 따르지 말아라.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공무원법으로. 예? 그리고 그러한 지시가 내려온 것은 모두 직속 상관 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해라. 예? 제가 전 영상에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또 기억상실했어요.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보이스피싱 등 예? 예? 그런 범죄를 가한 그 집단을 그 사람들을 예? 그 후손들까지 나치즘으로 해서 모두 처벌하겠다. 끝까지 단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뉴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나치즘이라고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나치즘이라고 제가 발표를 8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 나치즘이 어디 있습니까? 예? 21세기의 대통령이 나치즘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왜요?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나치즘이에요. 방역. 그리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이유가 제가 그 말씀을 그 전부터 몇 번 드렸는데 영상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기 직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나치즘 방역을 하기 위해서다. 예? 응?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잖아요. 예? 그래서 서방 국가의 WHO 팬데믹 조약이나 UN이나 이런 조약을 따를 의무가 없어요. 예? 예? 할 수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응?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러시아 영토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발표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나치즘 방역을 하기 위해서다.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요 서방계의 그 세계의 국가가 되는 거고 나토에 가입을 하는 즉시 WHO의 팬데믹 조약 이 방역 시스템을 할 수 있게 돼요.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예? 그래서 푸틴이 발표를 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거는 WHO의 팬데믹 조약이죠. 그것을 통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WHO의 긴급 대응팀 신나치 방역팀이에요. 인간 살처분팀. 외부치료는 화학무기고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 나치즘이에요. 예? 그래서 푸틴이 발표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유는 나치즘을 하기 위해서다. 자국민들을 사륙하기 위해서다. 그것만은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끝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방역을 시작했어요. 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WHO의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북한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예? 북한은 본래 이제 완전한 공산국가니까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지만 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러시아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예? 러시아가 뭐 다른 서방 이 세계 기구에 가입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왜 이 방역 나치즘을 반대를 하느냐? 2차 대전 때 나치즘, 예? 정신과 의사들이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그래서 나치즘을 자국민을 죽이는 나치즘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2차 대전 때 유럽의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그 나치즘이 다 확장이 됐었어요. 러시아까지도. 예? 미국, 유럽 전체 국가에 다. 예? 러시아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러시아는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죠.
예? 그러면서 러시아가 예? 예? 폴란드 예? 폴란드가 방역이 나치즘을 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인류는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배웠죠. 이것은 1, 2차 대전 때 전쟁을 하면서 세계대전을 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었죠. 스페인 독감하고 예? 스페인 독감이 번져 지금 얼굴에다 펜타일하고 순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스페인 독감하고 흑사병이 번졌었어요. 또 쏴요. 계속 쏴요 얼굴에다. 말 못하게 하려고. 흑사병이 번졌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방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예? 독일이 한 일이 두 가지예요. 계엄령으로 전쟁을 했고요. 세계 전쟁을 했고 군대를 이용해서. 계엄령은 전시에 발령하는 대통령이나 총통이 발령하는 것이 계엄령이에요.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게 예? 군대를 모집하고 예? 예? 비행기나 탱크 등을 제작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게. 경비계엄령은 자연재해, 즉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의료인들을 시켜서 하는 게 경비계엄령이에요. 두 가지를 발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2차 대전으로 전세계 국가를 유럽 국가를 침략했던 건 나치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2차 대전이에요. 전쟁이에요. 침략 전쟁. 응? 근데 왜 독일의 자국민이 자국민을 죽인 걸 나치즘이라고 그러냐. 이건 방역이에요. 경비계엄령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들,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구를 외치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주의,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와 전국민의 재산권, 생명권을 파괴하는 짓이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은 예? 전쟁 2차 대전을 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환경이 파괴돼서 예?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예? 이 전염병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전염병이 옵는 거는 전쟁이 나면 전부 파괴되고 시체가 널브러지고 예? 뭐 홍수나 비가 오면 그대로 이게 뭐 배수로 오고 다 망가지니까 전부 진흙탕이 되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다 창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그 유럽 국가들이 전부 침략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저분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 군인들이 또 다른 나라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전염병이 계속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인류의 모든 전쟁은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시민보다 인류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전염병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환경이 파괴돼서. 예?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거는 대륙 간 이동을 했을 때, 첫째는 환경이 파괴됐을 때, 둘째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전쟁을 하면은 식량이 부족하죠. 군인들도 실제로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한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뭐 1, 2, 30% 이상이 돼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식사를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감염이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라의 시민이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하면은 예? 토착병이라는 전염병이 걸려요. 그것도 전염병이 똑같은 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이 똑같이 옮는데 예? 그쪽 기후나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바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 걸 토착 전염병이라고 해요.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를 계속 써요. 수은하고 버벅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전쟁 시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나 시민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중학교 때 인류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그 이전의 십자군 전쟁이고 수천 년간 모든 전쟁 시 전염병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인류에게 그렇게 모두 가르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 국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천 년간 식민지 전쟁, 전 세계 영국하고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전 세계 국가를 식민지 국가로 펜타일하고 경련제 써요. 저기 수은하고 저기 비수하고 경련제 써요. 이 소리치면서 떨게. 네? 수천 년간 식민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전염병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네? 네? 전쟁의 대가죠. 전염병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1차 대전 때도 스페인 독감이 터졌고, 인류가 1차 대전을 끝내면서 두 번 다시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1차 대전 스페인 독감하고 청산가를 쏴요. 흑사병으로 거기 유럽에서 1차 대전 때 번진 그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졌었어요. 한국에도 번졌었어요. 조선시대 때죠. 네? 네? 그거를 한국말로 무슨 연병이라고 그랬나?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전염병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렇게 불렀었고, 한국까지도 번졌었어요. 네?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전쟁 때문에 터진 전염병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번졌었고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인류가 전 세계 국가가 유럽 국가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두 번 다시는 세계대전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 전쟁으로도 죽지만 전염병으로 전 인류가 엄청나게 죽었다. 경제도 다 파괴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자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3개 동맹을 맺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독일은 나치즘을 일으켰고, 네? 정신과 의사들이 수용소, 전염병 관리 구역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다른 나라 민족은 다 죽였고, 뭐 유대인 학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지금처럼 현대에 들어서 방역을 또 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 모두 배웠어요.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자국민을 시켜서 자국민이 집단 괴롭힘, 지금의 심리치료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테러범으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한 지금의 방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역. 이 법안은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방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이 동맹을 맺었던, 독일하고 동맹을 맺었던 일본은 여러분들이 우리 중학교 때 모두 배웠듯이 방역부대죠. 방역급수부대. 대놓고 그냥 그들은 방역부대였어요. 방역하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역팀이에요. 방역부대예요. WHO에. 옛날 그 방역부대도 전부 정신과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첫째, 인류의 보편적까지. 첫째,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역하지 말자. 두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죽일 수도 있는 기술은 정신건강의사회 방역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방역기술. 세 번째,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는 화학무기다. 그것은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다. 이 화학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가스 형태의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료인들을 사용시키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을 지금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의 자살방지원들에게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로 억압을 하면서 숨겨놓고 전국민을 테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컴퓨터 수십 대 깔아놓고 의료인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외부 치료기 무선으로 조종해가지고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AI 생화학무기 발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미국이 발표한. 네 번째, 의료인들과 정치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거, 그건 전체주의다. 민주주의 코에다 써요. 민주주의 주권, 재산권, 생명권을 빼앗는 전체주의다. 그런데 전체주의 중엔 공산주의가 있고 나치즘이 있다. 또 쏴요.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 방역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국민이 죽게 된다. 그들 손에. 예? 네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두 번 다시 그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자살방지원들에게 10년간 매뉴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이 방역 나치즘을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시민들에게, 사회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왜? 네 번째, 나치들을 사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까지 뉘른베르크 협약에서 인류의 보편적까지 네 가지를 만든 것 중에 마지막,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우리가 중학교 때 모두 그렇게 배웠죠. 그것을 지금 정신건강의사회의 나치 새끼들이, 신나치 새끼들이 그것을 공산주의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렇게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 새끼들이, 이 나치 새끼들이, 신나치 새끼들이 분명히 지들이 나치즘으로 국민들에서 화학무기로 사륙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서 분명히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왜곡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절대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가 10년간 이 매뉴얼에 속아가지고 지금 공산주의다라고 전쟁을 하고 있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부 이 나치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중국이 하는 공산주의를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자신들이 하는 나치즘을 공산주의로 왜곡을 시켜야 국민들을 죽이는 방역을 법안을 통과시키고 학술로 죽이고 있는 걸 국민들이 영원히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예? 예? 사회안전을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하는 건 지금 전부가 나치즘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도 그렇게 2차 대전을 나치즘에 맞서가지고 독일하고 직접적으로 싸우고, 독일이 패망한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하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패망을 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나치즘을 공표를 했어요. 예? 독일이 했던 거, 유럽 국가들이 했던 건 나치즘이다. 예?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에 나치즘을 했던 공무원, 경찰, 지금 이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학교, 모든 시민단체, 그 다음에 기업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정신건강복지법. 이게 나치즘이거든요. 나치법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국민들을 죽여왔던 거예요. 심리치료라고 집단괴롭힘 나치즘이고,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로, 심리치료라고 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지금은 전세사기로 위장해서 죽이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금리빨 차량 집 다 빼앗고, 은행 계좌 다 빼앗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은 유럽 연합군은 그것을 유럽의 나치즘은 청산을 했어요. 비서하고 경련제 쏘다가. 유럽의 나치즘은 인종 청소였다라고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걸 연합군의 기밀작전이라고 불러요. 예? 유럽의 나치즘을 인류에게 비밀로 해라. 예? 왜? 전염병이 발생하면 또 그 나치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천 년간 유럽 국가들은, 미국도 유럽 국가예요. 예? 연합군은 전부 유럽 국가예요. 수천 년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유럽 국가들은 방역이라고 마녀사냥, 독살, 나치즘, 지금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있어요. 3,000년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역을 끝없이 지금까지도 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방역 나치즘을 인종 청소라고 왜곡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워서 학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그것을 방역 나치즘이라고 반대를 했었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법정에서 그 나치즘에 포함, 전부 나치즘을 했던 교수, 경찰, 공무원, 의료인들까지 다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발표를 한 게, 나치즘만큼은 그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미국하고 연합군하고 다퉜었어요. 나치즘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러시아가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물론 러시아가 잘못한 게 맞죠. 그때는 소련이었죠. 그때 스탈린이 수많은 국민들을 그 사회주의로 죽였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사회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2차 대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회주의 러시아가 나치즘만큼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국민을 학살하는 것만큼 허용을 하지 않겠다. 방역은. 러시아가 만들어진 이유도요. 원래 본토 소련 러시아가 만들어진 이유가 유럽에서 나치즘을 피해가지고 러시아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만들었고, 이 마녀사냥, 마녀사냥, 이것도 이게 방역이었는데, 그 마녀사냥을 어디가 했습니까? 카톨릭이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카톨릭을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왜? 자국민을 사륙하는 방역이라고 마녀사냥, 독살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시켜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래서 러시아라는 국가가 유럽인들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수천 년간 마녀사냥이라고 자국민을 시켜서 자국민을 방역이라고 죽이니까, 독살로. 그래서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이 조직이 힘을 응축해가지고 자본을 노동자의 자본을 착취하고, 또 그러한 정치인들이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이것에 반대했던 게 사회주의였어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원래 사회주의는 좋은 의도였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인재 스탈린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공산주의로 바뀐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러시아가 국가가 발생된 이유는 유럽에서 수천 년간 마녀사냥이라고 했던 그 방역을 피해가지고
러시아라는 국가를 그쪽으로 피해서 유럽에서 수천 년간 그 짓을 하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러시아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피한 사람들이 러시아라는 국가를 만들고 마녀 사냥이라고 방역을 했던 카톨릭을 배제하고 정교회라는 그들은 방역을 하지 않았어요. 정교회는 처음부터 이 방역 마녀 사냥을 반대했던 종교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정교회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당연히 러시아는 방역이라고 나치즘을 안 했겠죠. 예? 그 후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체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 세계 국가가 전쟁을 하면서 방역이라고 전 세계 국가가 나치즘을 했어요. 수용소를 만들어서.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유럽 국가는 무조건 방역을 했어요.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응?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싸우고 나치즘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바로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 러시아가 폴란드 절반을 이렇게 독일이 절반을 차지하고 절반은 러시아가 차지를 하고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는 방역 나치즘을 안 하는데 폴란드에서 나치즘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관할하는 국가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에 있는 나치즘을 했던 경찰, 공무원, 교수, 의사들을 다 처형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처형했느냐? 나치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방역이라고 자국민을 경찰, 공무원, 의사, 교사들이 학생들을 시켜서 서로 괴롭히고 죽이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똑같이 하고 있죠. 학폭으로 위장해서 죽이고. 예? 예? 경찰들이 사회안전을 지킨다라면서 합세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WHO의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옛날 나치에 경찰이 지금 SS대 그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폴란드 그 방역팀들을 전부 사용을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뉘른베르크 재판, 연합군이 이 나치즘을 처형하겠다고 정신과 의사들만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러시아가 발표를 했어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예? 전부 처형해야 된다. 왜 의료인들만 처형하느냐. 그리고 이 나치즘을 우리는 반대하고 이걸 알려야 된다. 시민들에게. 왜? 두 번 다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짓을 또 하면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부터 이 방역 마녀 사냥을 피해서 러시아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유럽인들이 모여서 이 반대했던 유럽인들이 그리고 2차 대전 1, 2차 대전 때 이 나치즘을 극혐을 했었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자국이 관할했던 폴란드에서 나치즘을 했던 나치들을 연합군은 정신과 의사들만 사용을 시켰어요. 예? 그런데 러시아는 거기에 포함됐던 모든 집단들을 다 한패로 해가지고 나치즘을 완전히 종결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다 사용을 시켰던 거예요. 예? 그리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와 같이 똑같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나치즘을 두 번 다시 인류에게 벌어지면 안 되니까. 올바로 인류에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도 똑바로 얘기해라. 이건 방역이고 경찰, 의사, 교사, 공무원 모두 합세해가지고 국민들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자국민을 죽인 나치즘이라고 발표를 해라. 그런데 연합군, 미국이 국무부가 반대를 했어요. 예? 왜 반대를 했느냐?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반대를 하고 그 반대하는 작업을 기밀작전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이, 연합군이. 예? 기밀작전.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수용소로 만들어서 방역시설을 만들었던 그 시설만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인류에게 발표를 하고 정신과 의사들만 방역팀으로 사용을 시키고 나치즘으로 나머지 정치인들과 교사, 경찰, 공무원들은 모두 시민들과
화해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 방역을 감췄죠. 인종차별이었다. 아니에요. 인종차별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치즘을 시작해서 소련인, 흑인, 슬라브인,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 죽였어요. 예? 그런데 무슨 인종차별이에요? 무슨 유대인 학살이에요? 그건 연합군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예? 실제는 방역이었고, 그 정신과 의사, 나치 731의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다가 화학무기를 모두 판콘까지 사들여서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가가지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실행을 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서 지금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을 만든 거예요. 정신건강의사회에. 예? 그러니 이것을 지금 또 하고 있죠. 그러니 비밀로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조약으로 이 나치즘 방역이 시작되니까 러시아가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안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치즘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 역사는 나치즘을 절대로 반대한다. 우리 전통이다. 러시아가 만들어진 이유가 마녀사냥 나치즘을 반대한 유럽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고, 독일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고 나치즘을 박멸을 했고, 그러나 이 연합군 때문에 진실을 인류에게 알리지 못했지만 러시아는 그걸 공표를 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자국민을 지켜서 자국민을 죽이는 나치즘을 절대로 반대하는 나라예요. 예?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 나라의, 예? 그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푸틴이 그런 발표를 했던 거예요. 크렘린궁에서.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국민을 죽이는 나치즘을 하기 위해서다. 방역. 절대로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다. 전쟁도 불쌍하다. 제가 지금 러시아를, 전 미국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히 미국, 어렸을 때부터 6.25 전쟁을 막고 이 나라를 지켜준 게, 러시아하고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지켜준 게 연합군이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렇죠.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 나치즘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러시아를 지금은 뭐 그렇게 거의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러시아가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거의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런 성격이죠. 지금은 공산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 부르질 않아요. 자본주의 국가인데 약간은 이제 좀 독재식이죠. 정확한 제가 명칭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지금 뭐 공산주의라고 제가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소련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였어요. 공산주의였고 자국민을 사회주의로 학살하던, 예?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러시아가 만들어진 정신은 그랬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도 잘못하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나치즘만큼은 반대를 했고 지금도 그것을 반대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과 맞서서 연합국, 이 팬데믹 조약으로 자국민을 전부 방역이라고 살처분 하는 나치즘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재평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나치즘은, 예? 방역이다. 예? 명확하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지금 발표한 거예요. 예? 자국민을 시켜서, 공무원들을 시켜서 자국민을 명령을 해가지고, 예? 지시를 내려가지고, 심리치료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카톡으로, 서비스 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지시를 하는 심리치료. 째려봐라, 기침해라, 가래침 뱉어라, 욕해라, 성폭행해라, 폭행해라, 벽돌로 찍어라, 대가리 옥상에 올라가서, 저기 뭐 차량 이슈 해킹해서 급발진으로 사고를 위장해서 죽여라, 재산을 빼앗아라,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위장해서, 예?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시켜서 카톡으로 지시를 하면서 비계로 눌러서 압살을 시켜라. 4살 5살 아이들을. 에? 하폭으로 위장해서 같은 친구들 10명에서 1명을 방역이라고 성폭행하고 추행하고 폭행해서 죽여라. 에?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벽돌로 찍어라. 에? 차로 들이받아라. 에? 독고사로 위장해서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죽이고, 에? 칼부림 사건, 자살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으로 위장해서 죽이고, 양아치 새끼들이죠. 개새끼들. 에? 저는 옛날 독일이 이 나치즘을 하고 연합군을 비롯해서 정신과 의사들에게 나치즘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리른베르크 협약을 만들고 그들을 사용시키고 정치인들, 공무원들, 경찰들 나치즘에 모두 가담했던 정치인들 모두 그들은 의료인들만 죽이고 방역팀만 죽이고 법안을 통과시켰던 정치인들 거기에 합세했던 경찰들 전부 다 뭐 화해하고 화해했다? 그거를 우리는 중학교 때 다 배웠었죠. 고등학교 때. 독일 민족이 대단하다. 나치즘을 화해하고 진실로 화해했구나. 아니었어요.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합세했던 사람들은 전부 화해한 척하고 정신과 의사들만 죽였던 거예요. 죽이려면 다 죽이든가. 러시아처럼. 아니면 다 화해하려면 같이 화해를 하든가.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방역 시스템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은 화해하는 척하고 정신건강의사회 그 의료인들만 학살을 하고 화해를 했다? 그리고 그걸 숨겨놓고 인류 인종차별이었다라고 나치즘의 인종차별이었다라고 왜곡을 시키고 그거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서 21세기에 전 세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나치즘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8년간 이 진실을 알려고 전부 화해해야 된다. 이건 인류가 수천 년간 해온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모두 화해해야 된다라고 8년간 거의 10년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정신건강의사회가 복지센터가 10년간 제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그 와중에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불법으로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박재광은 우중커녕 모든 질병커녕 코로나 양성 무증상은커녕 염증 수치조차 없다. 심혈관계 나이라고 그래요. 염증 수치를 41살로 나왔었어요. 제가 54인데 염증 수치가 제로인 거죠. 그러니 여기 보건복지부 구청인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시까지 했어요. 박재광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중지해라. 불법이니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매우 위반이고 계엄사령관으로서 WHO의 방역팀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이다. 그러니까 중지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전달했다라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 거를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그 파일을 지웠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복구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판결이 나면은 심리치료 외부 치료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결벽증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직장 다니던 분수대 업체하고 일자리 오늘 일당 일이 있으면 어제 일당 일이 있으면 그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그 일당 일이 있으면은 좀 불러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 분수대 업체에 그 물 이끼 있잖아요. 분수대에 물이 이끼 있잖아요. 그거 일할 때 저 지금 3년 전에 여기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구토제 청산가리로 24시간 테러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봤죠. 그러고 나서 일이 없어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저기 일당 일이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오늘 전화를 했더니 하루 종일 구토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결벽증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아예 가지도 못하게 통화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은 결벽증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악마 새끼들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시간까지 구토제 테러, 예? 수은 테러, 비소 테러, 그 명분으로 감염병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결벽증 코드 하나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10년간 테러를 하기 위해서 결벽증 코드 하나를 매겨가지고 지금까지도 3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얼마나 악마 새끼들입니까? 예? 잠자는 잠도 못 차게 구토제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수은하고 꼬골란제까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10년을 고생했지만 저는 힘이 없어요. 응?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예? 예? 동두천 고등학교 2학년 중퇴예요. 1학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게 제 학벌이에요. 예. 저는 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살방지원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는 자살방지원 될 자격도 없어요. 누구는 뭐 보건복지부 WHO 직원 아니냐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퇴를 누가 보건복지부에서 WH에서 직원을 씁니까?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년 동안 노숙 생활하다가 여기서 용접인지 조금 3년 하고 있는데 무슨 자살방지원 언제 가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테러 받으면서 노숙 생활하면서 이 테러 알리고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방역법 발령된 지가 8년인데 그 8년 내내 이 테러 받고 있는데 언제 자살방지원 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도 안 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하도 많은 자살방지원들의 이 피해자라고 해서 연락을 하면 전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자살방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혹시 가짜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꽤 있어요. 많진 않아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자살방지원이나 WHO 보건복지부의 직원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 미달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뭐 여쭤봐요, 저한테. 아니, 그런데 이 WHO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만행을 전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또 설명을 하죠. 제 영상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8년 전부터 저희 피해자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는 피해자들은, 제가 8년 전부터 길바닥에서, 여기 지금 3년 됐으니까, 대구에서 제가 정착한 지 이 모텔에 거의 3년 됐죠. 그 전 5, 6년은 도로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 테러 수천 명에게 맨날 둘러싸여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라면서 호소를 하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간판, 그 다음에 ATM기 그런 데다가 코드에다가 충전해가면서 이들이 해킹해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를 피해가면서 그 프로그램 다 찾아가지고 차단해가면서, 예? 그래서 법안 찾고 기사 찾고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리고, 테러 받아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호소하고, 밥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0원 5,000원 도와주시면은 그 돈으로 하루에 김밥 하나 먹어가면서, 예? 피해자가 와달라 그러면은 그날 밤이라도 바로 기차를 타건 버스를 타건 해서 이동을 해서 피해자를 만나고, 그렇게 제가 6년을 살아왔어요. 하루에 하나씩 이 법안과 학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스에 네이버에 찾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어디 WHO 직원이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하루에 10년간 8년간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떤 기사로 찾았다, 이 내용이 그거다라고 매일 발표하는 거를 8년 전부터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제 3년 전부터 봤어요. 8년 전부터 올린 영상을 3년 전에 이 보건복지부가 다 잘랐죠.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해서 올렸던 거를 보건복지부가 다 지웠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다시 올린 거예요. 지금 영상은, 지금 이 유튜버 채널은, 네? 하늘의 치유라는 유튜브 채널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국민들에게 하루하루 이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테러를 받으면서, 예? 얼마나 극한 속에서
제가 6년간요, 하루에, 1년에 제가 가장 편히 잔 게 사우나에서 잔 거예요. 거기서도 테러 받으면서 죽도록. 그것도 뭐 1년에 뭐 한 열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길바닥에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비닐로 깔고 덮고 황무기 테러 피해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러면 그 김밥 하나 먹어가고 오뎅 1,000원짜리 한 봉다리 하루에 먹어가면서 버텨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이 뭡니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길바닥 그 간판 코드에다 꽂아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하나라도 찾아서 민주주의 주권 파괴되고 여러분들 죽는 거 심리치료 외부치료 알리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이거 당했을 때 8년 전에는 민간 사찰 당한다라고 제가 뉴스에 발표를 했었어요. 국회의사당 난입을 해서 8시 뉴스에 제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한 게 9시 뉴스에 나왔을 때 민간 사찰 당한다라고 저도 알고서 그렇게 발표를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방역이라는 거 지금 이걸 다 알아낸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보세요. 8년이면 하루에 하나씩 정보 하루에 하나씩 저처럼 잠 못 자고 길바닥에서 충전해가면서 화학무기 테러 받아가면서 오뎅 하나씩 먹으면서 목숨 걸고 그걸 해왔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찾았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제가 꼭 알려드렸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들 테러가 너무 극심해서 한 가지라도 더 알리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 전부 알게 된 거잖아요. 8년 전 영상을 제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그분들은 8년 전부터 제가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그럼 선생님은 제 영상을 언제부터 보셨어요? 제가 그거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8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살아온 것을 보신 분들은 절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본 지 뭐 1년, 2년, 3년 몇 개월 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답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년간 이걸 테러를 받으면서 뭘 하신 겁니까 도대체? 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피해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연락을 하면 다 사기를 맞았다. 다 가짜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나도 사실은 100% 믿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8년 전부터 수백 명의 피해자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가서 만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피해자라고 해서 직접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저는요, 피해자라고 하면은 걸어서라도 그날 당장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만나고 그분들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라고 했던 수백 명 중에 절반 이상 70%가 가짜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통해서 가짜는 어떤 사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이 테러를 하나하나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가짜이지만 그들도 속아서 하는 거고, 그들도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도 제가 수백 명 만난 사람 중에 70% 이상이 가짜였는데, 지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하시죠. 제 이름도 알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름도 잘 안 물어봐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한다는 말이 선생님도 가짜일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분은 내 영상을 보고 내 이름을 알고 내 얼굴도 알고 내 사생활, 나는 꺼리낌 없이 누워서도 자면서도 술 먹으면서도 컴퓨터 게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영상을 내 24시간 내가 영상을 꺼리낌 없이 다 오픈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먼저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그런 영상을 저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신 분인데 저는 그분들을 70%가 가짜였는데도 그분들을 단 한 번도 가짜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하질 않아요. 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70% 이상은 가짜인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의심을 한다? 그건 잘못이에요. 예? 그리고 가짜라 하더라도 저는 그들을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오히려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 저기 뭡니까 꽃들 잔치라는 분 있죠. 그분은 저에게 가짜로 위장을 해서 이 동료 지원가로 해가지고 가짜로 위장을 해서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줬었어요. 시민단체도 와해시키고 그런 와중에도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방송국에서 자기 잡으러 온 것 같다고 정신과 의사들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잠도 안 자고 그날로 그 시간으로 바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영상 보셨잖아요. 예? 그 저기 방송국에서 꽃돌잔치 촬영하러 온 영상. 예? 그게 벌써 그 전에 그 꽃돌잔치라는 분은 가짜로 저에게 엄청난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주고 이간질을 시키고 피해자들끼리 시민단체 정반시라는 시민단체까지 와해를 시켰던 상황이에요. 그때가. 예?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예? 미워하지 않고요. 매번 제가 부탁을 해요. 누나 입장은 알아요. 누나가 살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자살방지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불쌍한 피해자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왜곡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살 기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모인 피해자들을 누나가 살겠다고 이걸 와해시키고 이간질을 해서 다 방해를 하면 누나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또 해요. 다음에 안 하면 자살방지원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직장생활도 못하게 해.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 긴 말도 안 해요. 예? 전 그런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뭐 피해자들에게 뭐 속아서 뭐 나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거. 응? 당신도 박정환 씨도 전화번호도 있고 박정환 씨로 여러 수년간 이 영상을 봐서 믿기는 하지만 혹시나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이들이 화학무기 테러를 해요. 조종을 해요. 생각 조종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죠. 저를 겪어보시고 제가 가짜라고 판단을 든다면 저를 상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러고 말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몇 차례 제가 이제 피해자들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히려 그건 제가 한다면 제가 해야 될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수년간 대대로 이걸 당하면서 도대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년간 매일매일 정보를 파악하고 도로 길바닥에서 비닐을 덮고 자면서 오뎅 1,000원짜리 한 봉다리를 먹어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가짜인 것도 알면서도 혹시나 모르는 진짜일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저 피해자가 가짜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만약에 진짜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못 준다 한마디라도 그러면 제 잘못이에요. 내가 속아서 내가 당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질 않고 가짜 피해자다 하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돕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왜? 이 나치즘은요, 모두 속아서 하는 일이고 모두 강압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학무기 테러 엄청나게 받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삶을 파괴시켜요. 린치까지 가고 죽이기까지 해요. 때려서 자살방지원들 이용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굴 미워합니까? 예? 그래서 좀 오늘 겪은 일이라 피해자가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셔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상관은 없어요. 가끔 듣는 얘기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8년 전부터 제 영상을 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절대로 하질 않아요. 절대로. 감사합니다. 박 선생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조금 빠졌는데, 옆으로 샜는데, 이것은 나치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개정했고요. 나치 법안, 정신건강 복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한 6개월 됐나요? 그러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전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등,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즉 심리치료죠. 치료라는 명분으로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성추행, 소폭행, 폭행, 벽돌로 던져라, 아이들 교사시켜서 아이들 영유아시켜, 어린이집 교사시켜가지고 비계로 눌러서 씨발 죽여라. 이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는 짓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시키는 명령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령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공무원들,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그걸 시키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법안을, 공무원법을 개정을 했어요. 지금 제가 기사를 다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공무원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법안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어젠가 그저께. 예? 123 정책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 예? 그러고 그런 법안을 개정을 해서 부당한,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위 기관에서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리는 사항이 있다면 절대로 따르지 말고 상위 위에 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라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법안으로 개정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요, 기사로 발표를 한 거는 행정명령이라고 해요. 예?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계엄령도 행정명령이에요. 대통령의 지시고 명령이에요. 현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는 심리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이 하는 지시밖에 없어요. 의료인들이 하는 지시밖에. 예? 그건 정신건강의사회가 잘 알죠. 복지센터. 그들이 사회안전을 지킨다면서 전 국민을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인들, 공무원들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이 공무원들 핸드폰을 전부 압수했죠. 명분은 그 계엄령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 몇 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라는 수사 정보는 하나도 법정에서건 어디서건 발표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연루가 됐다 한들
법정에서건 어디에서 발표가 된 자들만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조금 확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 명분으로 전국의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거의 계엄령 행정명령이에요. 그것도 대통령이 하는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는, 예? 거의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법이죠. 계엄령이라는 선포령은 안 내렸어도 행정명령, 계엄령에 가까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에요.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난리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의 처사다. 그걸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엄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통령이 명령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예? 하는 걸 행정명령이라고 하고 계엄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엄령까지는 아니지만 행정명령은 확실한 거예요. 계엄령이 지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의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이유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부 심리치료라고 국민들에게 테러를 시켰던 그 카톡 내용이 모두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모든 공무원들의 핸드폰에도 감시 프로그램 수십 개가 다 깔려 있어요. 서비스 의료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국민을 양성 무증상으로 지금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죠. 양성자 3,400만 명, 코로나 무증상자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 감염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바꿔 말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핸드폰 공무원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분들 피해자들 감시하는 프로그램 있죠. 핸드폰으로 전부 감시하고 조종까지 하죠. 그 프로그램이 공무원들에게도 다 깔려 있어요. 예? 전부 방역 대상자고, 또 공무원들은,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계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랫사람들이니까 다 깔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행정명령을.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든 거는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리는 사항을 절대로 앞으로는 따르지 말아라. 정확한 워딩이에요. 앞으로는 그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는 따라온 거죠. 심리치료라고. 계엄 사령관으로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단, 모든 언론, 모든 공무원들, 언론까지도, 법원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고 지시하는 내용을 따르라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안을 개정했어요. 그 지시 내용을 신고해라. 행정명령으로. 예? 자, 첫 번째,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지시한 사항을 전부 보고해라. 핸드폰으로 그 카톡으로 지시한 내용은 모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전 국민하고 공무원들에게 핸드폰에 원격 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감시 프로그램을 깐 걸 전부 역으로 다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지금 두 가지 한 거예요. 오늘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에? 나치즘을 한 집단은 그 가족까지도 끝까지 처벌하겠다. 정확한 워딩이에요. 뉴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치즘의 역사, 마녀사냥의 역사, 러시아 푸틴이 발표한 나치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예?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예? 이재명 씨가 뭐 옳고 그러건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나치즘이라고 표현한 건 정확한 워딩이에요. 실수할 워딩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말 실수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 실수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응? 대통령이란 분이 그것도 행정명령을 예? 예? 자신이 쓰고 회의에 통해서 쓰고 그걸 정확하게 읽거나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읽더라고요. 예? 개인적인 사설 빼고는 읽었을 거예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나치즘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후손까지도 끝까지 처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죠.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무원들에게 심리치료라고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범죄라고 있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뭐 스미싱 범죄를 하는 나치 집단을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스미싱 범죄가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을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는 심리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더 정확하죠. 스미싱 범죄는 심리치료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나치들이고요. 그들 후손까지도 끝까지 처벌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행정명령으로. 그들이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린 걸 모두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무원들의 핸드폰에 깔아놓은 불법 프로그램까지 모두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WHO의 잘못으로 의료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건 WHO 이 세계 보건기구가 아니라 그들은 나치기구예요. 그들 때문에 이 학술과 법안 때문에 의료인들이며 정치인들이며 국민들이며 전부 피해를 받고 전부 죽고 있어요. 재산 뺏기고 국가는 다 망하고 전쟁이며 폭동이며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위장을 시켜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뉴얼로 난리죠. 국민은 3분의 1 이상이 방역당해서 죽었고 경제는 지금 IMF가 올 정도로 다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는 이것을 WHO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걸 바꾸고 우리는 화해해야 되고 과거처럼 정신건강의사에만 사용받고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이나 시킨다라고 했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교사들은 경찰들은 전부 화해했다? 그게 화해입니까? 그게 정의예요? 아니기 때문에 모두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10년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가짜 코드를 매겨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테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기록을 1년 동안 제가 지금 여러 컴퓨터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 기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니 제가 뭐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죠. 결과는 이들은 처벌받는다. 인류의 보편적까지 모든 인류에게 중학교 때 가르친 대로 방역이라고 하지 말아라.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킨다. 의료인들이 양심을 어기고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지 말아라.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라고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지 말아라. 자살사고사 질병사를 위생해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즘을 하지 말아라. 이걸 다 어긴 대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살기 위해서 10년간 노력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도 졸업 못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뭐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뭐 어디 시의원 정도만 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요. 시민단체만 있어도 벌써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거 정신건복지센터가 전부 와해시켰죠. 이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지들이 판 거예요. 예? 저는 지난 10년간 이거 WHO에게 책임을 묻고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시민들은 화해하고 살기를 바라고 일을 해왔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고 감추기 위해서 저를 결벽증 환자,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테러를 가했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불법으로 가짜 코드를 매겨서 지금도 결벽증 코드를 매겨서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고 이거 알리는 자료를 못 작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테러를 아까도 지난 오늘이죠. 그러니까 12시 뭐 훨씬 넘었으니까 어제인데 뭐 쉬는 날이니까 이제 아직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오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글 쓰자마자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악마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 자신들 무덤을 파는 짓이었다. 저는 이들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3년 전부터 다 말을 해줬어요. 예? 예? WHO, 전세계 국가 미국이 옛날 2차 대전 나치들 처형했던 것처럼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당신들에게 총대를 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코로나 3법을 보니까 우연한 계기로 봤어요.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3법은 뉘른베르크 협약이에요. 예? 국방부로 가는 이유는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알고 있지만 사용시킬 명분은 이미 다 있어요. 국방부에 자료가 다 있어요. 계엄사령관, 정신건복지센터는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뺏고 죽이면 사형이에요. 예? 의료인으로서, 계엄사령관으로서. 예? 그런데 지금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지역의 시민들을 수만 명 이상, 수십만 명 이상 죽였어요. 예? 그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컴퓨터로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가 모두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이미 사형은 예약된 것이고요. 응?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공론화시켜야 되니까. 예? 국방부의 자료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 했느냐? 국방부나 정부는 뭐 했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금 이미 사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예? 국민들 10명 이상 재산을 뺏고 뭐 수만 명 이상 재산을 뺏고 죽였으니까 애들이 치료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 테러로 더군다나 나치즘으로 이미 사형을 10번 골백번 받아도 더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에도 지금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완전히 이들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 몇 번 드렸죠. 이 나치즘은 후손들이 아버지 엄마가 한 일 때문에 그 후손들 자식들 그 손녀들까지 지금 2차 대전 나치즘 때문에 그 손녀들이 지금도 다큐 같은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 같은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할아버지 엄마는 나치는 악마였다. 나의 부모가 아니다. 에? 연합군, 과거엔 연합군, 지금은 각국 정부 80개국 모여서 협의한 정부, 이들의 매뉴얼이에요. 후손들까지도 단죄하는. 처벌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처벌은 안 했어요. 그들이 그냥 사과를 한 거죠. 그 나치 정신과 의사들, 의료인들의 후손들이 그 손녀, 손자까지도 단죄를 하고 시민들이 이제 잡으러 다녔죠. 곳곳에서 도망가서 숨은 나치들은. 그래서 재작년에 여기 네덜란드에 숨어있는 90세 먹은 그 방역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거기서 그 수용소, 나치 수용소, 캄보디아 수용소 같은
응? 지금 이 탈병원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신건강 복지센터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게 수용소예요. 캄보디아 수용소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예? 옛날 나치 수용소 정신과 의사들이 하던. 응? 거기서 문고리 잡고 문 열어주고 닫아줬던 사람을 90세 먹은 노인을 도망간 노인을 시민들이 잡아다가 90년을 때렸어요. 90세 먹은 노인인데. 예? 그리고 그들의 손자들은 우린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옛날에는 그 후손들은 처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악마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 아니다. 난 저런 부모 둔 적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신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 후손까지 처벌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예? 옛날 나치들은 뉘른베르크 협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치즘 이러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방역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한 일이었죠. 옛날 나치들은. 뉘른베르크 협약도 없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도 없었고 끝까지 단죄하겠다 사형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법안 뉘른베르크 법안도 없었고 어? 그런데도 그렇게 사형받았었고 그런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은 왜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느냐. 그 후손들까지도 이미 나치즘이라는 어떤 것이고 끝까지 단죄하겠다라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가르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사용시킬 때니까 하지 말라고. 병신짓거리. 근데도 하잖아요. 오늘도 출근해서 사이코 새끼들. 옛날 과거 나치들을 정신건강의사의 그 후손들이 뭐라고 명명했어요? 집단 사이코패스였다.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놓고 지들이 또 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 그 명령에 따랐던 이 시민들이 더해요, 여러분. 시켜서 했던 사람들은 그 만행을, 그 분노, 자신들의 동료를 죽였고 심리치료라고 이중사 여경 보세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심리치료라고 같은 그 동료를 성폭행하라, 성추행하라, 우울증 환자는 치료다. 그래서 자살시키고 화학무기태를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분노. 3년 4년 전에 언론에서 발표했어요. 전국의 공기업 사기업들에게 조사를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자살과 범죄로 자살이나 직장을 간뒀고 나머지 3명도 무서워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무서워서 직장생활을 하기 싫어한다. 간두려고 한다. 그게 3년 전 4년 전 뉴스예요. 언론에서 발표한. 지금은 어떻겠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이 계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같은 국민들을 공무원들을 시켜서 성추행해라 성폭행해라 같은 동료를 화학무기 테러해서 자살로 위장해라 교사를 시켜서 영유아를 비계로 눌러라 사회안전을 위해서다. 아이들을 시켜서 병하고 벽돌을 쥐고 가방에다가 가방 책을 꺼내고 거기다가 병하고 벽돌을 담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65세 노인들은 고위험 대상군이니까 사회안전을 해치는 방역 전염병을 퍼뜨리는 감염자니까는 벽돌로 맞춰가지고 죽여라.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 지랄들까니 이 사이코 새끼들. 에? 말이나 됩니까? 지금도 그 짓거리 하려고 출근들을 하고 있어요. 에? 이걸 알리는 걸 막겠다고 화학무기 테러 불법으로 결벽증 코드 매겨가지고 구토제 테러를 잠도 한숨 못 자게 테러를 하고 있고 호콜란제를 때려붓고 있고 미친 사이코 새끼. 바이러스 치료제 뺏기 위해서 미친 사이코 새끼. 정확하게 이렇게